안녕하세요. 톡톡 지자체 생활정보의 조은아입니다. 정부기관이나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알짜 정보들을 쏙쏙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는 톡톡 지자체 생활정보. 오늘도 도움이 되는 살아있는 정보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새롭게 개편되는 법령이나 정책 혹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까지 알면 약이 되는 정보들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생생한 정보까지 푸짐하게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고요. 각 지방자치단체 뉴스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와 있는 지자체뉴스.com 홈페이지부터 살펴볼까요? 대통령 기록 전시관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대통령 하면 가깝고도 멀게만 느껴지는 존재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역대 대통령들의 업무부터 사생활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대통령 기록 전시관입니다. 행정자치부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 기록 전시관을 일반 시민에게 전면 개방하고 있는데요. 4층으로 구성된 전시관은 대통령과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역대 대통령의 문서와 사진, 영상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 체험관이 마련돼 있어서 대통령의 업무 활동을 직접 체험해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고요. 원하는 시간에 방문하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전시관 해설 안내를 원하시는 분들은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 있었던 대통령의 다양한 모습들, 대통령 기록 전시관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잇따라 벌어진 아동 학대 사건, 폭행에서 살인까지 그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의료 기록이 전혀 없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가정 방문을 실시합니다. 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 등 기본적인 관리조차 받지 못한 아이들의 양육 환경을 점검하는 건데요.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4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한 점검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토대로 각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해 아동학대 피해 사례를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고 합니다.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개인정보 이용과 관련해 우려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개인정보 이용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합니다.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현장 점검 결과와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이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길 기대해 봅니다. 먹는 애벌레, 고소애를 아시나요? 이 고소애는 농촌진흥청이 공모를 통해 선정한 갈색 거저리 애벌레의 별칭입니다. 지난해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한시적 식품 인정을 받았고요. 단백질 함유량이 돼지고기보다 많은 고단백, 고영양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음식물을 소화하기 어려운 환자를 위해 고소애를 이용한 특수 의료용 식품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식품은 바로 푸딩인데요. 고소의 푸딩은 음식을 씹기 힘들거나 삼키기 힘든 사람이 영양 보충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식품입니다. 단백질과 탄수화물, 식이섬유를 비롯해 13가지 비타민과 무기질이 들어있어 균형 잡힌 환자용 영양식으로 안성맞춤인데요. 영양도 영양이지만 부드러운 식감에 누룽지 맛을 더해 구수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간편하게 떠먹을 수 있어서 편식하거나 밥 먹기 싫어하는 어린이들의 영양 보충에도 좋습니다. 이번 푸딩 개발이 사람들의 건강도 챙기고 고소의 사육 농가의 소득을 올리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계절이 변할 때 몸으로 느끼는 온도부터 공기, 바람까지 모든 것이 달라지죠. 생물들 중에도 특히 기후와 계절의 변화에 민감한 종들이 있다고 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기후와 계절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계절 알림이 생물 50종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계절 알림이 생물종은 실질적인 기후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선정한 동식물을 말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생물의 발생 시기나 생활 주기가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계절 예측에도 혼돈을 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선정한 계절 알림이 생물종이 실질적인 계절의 변화를 알려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앞으로 계절 알림이 생물종을 다양한 연구에 활용하고 국립공원 생물보전 정책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 연구가 국립공원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 기후변화와 생태계 변화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자, 이번에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알짜 정보를 간추려 전해드릴 텐데요. 알면 힘이 되고 돈이 되는 톡톡 지자체 생활정보, 서울 경기 지역부터 시작합니다. 서울시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시는 스마트 기술과 CCTV, 자치구 통합관제센터를 연계한 안심이 앱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 안심이 앱을 살펴보면요, 여성이 안전에 위협을 느낄 때 앱을 실행하면 1차로 해당 자치구 통합관제센터 상황판에 위치가 노출됩니다. 실제 범죄 등의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이용자가 휴대폰 버튼만 누르면 휴대폰의 현장 동영상이 촬영됩니다. 이 영상은 인근 CCTV가 찍은 영상 정보와 함께 통합관제센터로 자동 송출됩니다. 관제센터는 상황판에 뜨는 사람들의 위치 정보를 예의주시하다가 실제 범죄 위험이 발생하면 비상 상황으로 전환하고 센터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과 함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위험 감지부터 구조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무척 효율적이겠죠. 시는 올해 5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하고 성과를 분석한 후 전 자치구로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여성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튼튼하게 만들어 언제 어디서든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캠핑 가기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캠핑을 즐기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각 지자체에서도 캠핑족을 잡기 위한 정책을 마련 중인데요. 경기도에서는 2017년까지 총 22개의 공공캠핑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당일 여행지로는 국내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체류 여행지로는 2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낙후된 경기 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체류 관광 인프라를 확대해 체류 여행지로서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1월 야영장업 등록제를 시행하면서 민간 야영장이 급격히 줄어들었는데요. 경기도는 이번 공공 캠핑장 조성 사업이 줄어든 민간 야영장의 시설 부족을 메우는 한편 안전한 캠핑 문화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면 힘이 되고 돈이 되는 톡톡 지자체 생활정보, 다음은 광주 전남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요즘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살펴보면 안쓰러울 때가 많습니다.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거나 탈선의 유혹에 빠져드는 아이들이 적지 않은데요. 광주광역시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어린이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어린이 청소년 친화도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그들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도시를 말합니다. 이 사업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고 그 의견을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또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다양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청소년 직업체험센터를 조성해 하반기에 개관한다고 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행복한 도시는 미래가 밝을 수밖에 없겠죠.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의 청소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산업 전반에 걸쳐 여성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도 예외는 아닌데요. 전라남도는 여성 농업인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제4차 여성 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2016년부터 5년 동안 여성 농업인 육성에 1조 5천억 원을 지원할 계획인데요. 이 예산은 여성 농업인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데 들어갈 예정입니다. 특히 나이가 많고 영세한 여성 농업인들을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계획의 비전으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여성 농업인의 행복한 삶터 1터 구현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전라남도 여성 농가는 전체의 53.2%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큽니다. 그런 만큼 이번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돼서 여성 농업인들이 더 큰 역할을 해낼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알면 힘이 되고 돈이 되는 톡톡 지자체 생활정보, 이번에는 전주 전북으로 이동합니다. 요즘 세금 어떻게 납부하시나요? 종이고지서를 들고 은행에 가서 직접 세금을 납부하던 옛날과는 달리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납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전라북도는 납세자들의 납부 방식이 온라인을 이용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종이고지서를 대체할 수 있는 납부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먼저 은행 현금 입출 금기, 인터넷 뱅킹, 가상계좌 입금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사이트인 위텍스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앱까지 생겨나면서 그 방법이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 위텍스는 언제 어디서든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 기기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조금만 배워보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더 빠르고 간편하게 세금 납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서 치아가 약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주시는 치아가 손실된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틀니 장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틀니 장착 사업은 전주시가 지난 200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 총 1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미 관내 동사무소에서 추천받은 어르신들 중 87명을 최종 선정했고 나머지 대상자 3명도 추가 확정할 계획입니다. 시는 전주시 치과의사회와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했는데요. 지원 대상자는 앞으로 가까운 전주시 치과의사회 소속 치과를 방문해 틀니를 장착하면 됩니다. 전주시는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구강보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면 힘이 되고 돈이 되는 톡톡 지자체 생활정보. 이번에는 부산 경남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김해시에서 세금 체납하신 분들은 긴장 좀 하셔야겠습니다. 김해시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 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직을 변경하고 현장 징수 인력도 보강하면서 체납세 징수 활동에 집중할 계획인데요. 아파트 관리 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또 생활 가제도구나 사치품은 압류 스티커를 부착하고 현금과 귀금속 등은 압수한 후 공매 처분할 계획입니다. 이 체납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의 협조도 받는다는 각오입니다. 납세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더욱 강력한 단속으로 돈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얌체 체납자들이 모두 사라지길 기대해봅니다. 여성이라면 자궁경부암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바로 성접촉 감염에 의한 인유도종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하는 암인데요. 젊은 여성들에게 특히 발생률이 높은 암이기도 합니다. 이 성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평생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데요. 부산시는 만 12세 여학생들이 자궁경부암 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궁경부암 백신은 그동안 비싼 가격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선뜻 접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부산시는 6월부터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포함시켜 무료로 접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올해는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 12세가 되는 초등학교 6학년을 포함해 1살 많은 중학교 1학년생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자궁경부암 백신이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실시되면 자궁경부암 발생도 감소할 뿐만 아니라 출산율 증가도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알면 힘이 되고 돈이 되는 톡톡 지자체 생활정보. 이번에는 대구 경북으로 갑니다.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 교육청은 흡연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체 학교를 흡연 예방 사업비 지원 학교로 지정하고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흡연 시작 연령이 낮을수록 니코틴 의존도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럴수록 금연이 더욱 어려워지고 평생 흡연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에 대구시 교육청은 사업비 10억여 원을 들여 흡연 예방 교육 강사단을 양성하는 등 학교의 효율적인 흡연 예방 사업 추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대구의 경우 다른 시도에 비해 청소년들이 담배를 구매하기 쉬운 환경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학부모 모니터단을 만들었습니다. 학부모들이 직접 학교 주변 담배 판매업소를 방문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담배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어른들의 관심과 지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요즘에는 길거리에서 친환경 전기 자동차를 종종 마주치게 됩니다.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해 소음도 없고 유해물질도 만들지 않는 전기 자동차가
미래자동차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대구시는 올해 친환경 전기자동차 200대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공공기관이나 법인, 단체에만 보급해왔지만 올해부터는 처음으로 개인까지 보급을 확대할 계획인데요. 대구시는 올해 200대 보급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2,000대 보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구매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오는 10월 31일까지 대구시 내 지정 대리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보급 대상자는 선착순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서둘러 주셔야겠고요. 보급 물량이 다 소진되고 나면 접수 종료일에 상관없이 모집이 종료된다고 합니다. 이 전기차를 신청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혜택도 주어집니다. 차량 보조금과 각종 세제 혜택은 물론이고요. 통행료와 주차장 이용료 지원 방안을 올해 중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전기차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충분한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겠다고 하니까요. 각종 혜택도 받고 환경도 지킬 수 있는 전기자동차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알면 힘이 되고 돈이 되는 톡톡 지자체 생활정보. 이번에는 대전, 충청, 세종으로 이동합니다. 세종시의 대표 축제하면 조치원 복숭아 축제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세종시는 올해 복숭아 축제를 봄과 여름으로 나눠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춘희 시장은 4월에는 복숭아꽃 축제를, 여름 수확기인 8월에는 복숭아 판촉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 4월에 개최되는 복숭아꽃 축제는 4월 17일에 개최되는 전국 복사꽃 마라톤 대회와 연계해 추진할 예정인데요. 꽃피는 봄날 꽃 구경도 하고 운동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행사 프로그램을 좀 더 살펴보면 전국 어린이 청소년 사생대회, 꽃노래 경연대회, 농업인 풍년기원제 등 여러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여름 행사는 복숭아 수확기인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열리는데요. 관내외 지역을 대상으로 과일 장터를 운영해 홍보와 판촉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세종 조치원 복숭아는 무려 11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표적인 특산물이고요. 농가 소득의 큰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새로워진 축제를 통해 우리 복숭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판매에도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충청북도에서는 도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 무료 법률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인터넷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014년 5월 개설된 사이버 무료 법률 상담 창구는 매월 10여 건이 넘는 상담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제도를 통해 도민들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률 문제에 대해 변호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도 손쉽게 법률 지식을 얻고 상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충청북도는 이에 그치지 않고 올해부터 모바일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무료 법률 상담을 받게 된 건데요. 충북도는 이를 위해 법률 전문가인 외부 변호사 3명을 위촉해 지역 특성에 맞는 상담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무료 상담실은 도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충북도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이제부터는 비싼 변호사 비용 걱정하지 마시고 도 홈페이지에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알면 힘이 되고 돈이 되는 톡톡 지자체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고장의 소식이 궁금하면 기억하세요. 톡톡 지자체 생활정보와 지자체뉴스.com.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